지연이 말고 주연아. 자, 상염색체 유전.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성염색체 유전 4가지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했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자, 눈꺼풀, 쌍꺼풀이라고 하죠. 쌍꺼풀이 있다, 없다, 도조개가 있다, 없다, 혐알기가 되냐, 안 되냐. 귓볼의 모양이 이게 떨어져 있냐, 붙어 있냐. 이것도 약간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마선이 M자냐, 일자냐, 이것도 이제 상염색체 유전이고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이렇게 젖혀지는 사람이 있고요. 절대로 안 젖혀지고 일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젖혀지네요. 이게 근데 뭐가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라 했어.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형질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머리가 곱슬인 것과 곱슬이 아닌 것도 이제 또 이렇게 상염색체 유전인데, 우성과 열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우성과 열성. 자, 열성은 숨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요. 우성은 드러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숨을 수 있다는 건 얘가 숨을 수 있는 열성이 드러나려면 열성끼리 만나야 되니까 아무래도 비율이 적어야 정상이야. 그죠? 비율이 적어야 돼. 그래서 비율적으로 쌍꺼풀이 많은 사람이,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쌍꺼풀이 없는 사람보다 비율적으로 많아야 원래는 맞겠죠? 우성이 드러나기 좋아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꺼풀이 있다는 건 축복받은 겁니다. 쌤처럼. 물론 인정하지 않는 분이긴 한데 아무튼 외꺼풀이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쌤은 여기 속합니다. 여기. 이건 뭐지? 이거 같고요. 이거 이렇게 속합니다. M자 아니에요? 이렇게 속합니다. 그래서 우성도 있고요. 열성도 있습니다. 정우성이 대표적인 M자죠. 이름이 그래서 우성이야. 알아요? 알고 있나? 정우성이 이거. 안타깝죠? M자 탈모. 자,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 다 뭐냐? 체크. 단일인자 유전이 많습니다. 단일인자 유전. 아까 말한 대로 다인자가 아니라 단일인자로 딱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있다, 없다, 이런 거만 딱 결정되는 게 이제 단일인자 유전이고, 키나 몸무게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 완전 초많은 사람, 초적은 사람, 중간인 사람, 이렇게 있는 것들이 다 다인자 유전이라고 구분하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하나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왼쪽이 이제 빈칸이고, 오른쪽이 이제 다 채워져 있는 라인인데, 우리는 빈칸을 시험 문제에서 만나게 될 거고, 이거를 채워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빈칸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쌤이 펜으로 써볼게요. 먼저 귓볼. 문제에서 땡큐하기 귓볼이라고 나와있으면 우리는 상염색체인 걸 판단하고 들어가면 돼요. 상염색체인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알파벳으로 쓰면 됩니다. 원하는 알파벳으로 써주면 돼요. 근데 귓볼 같은 경우는 귀니까 이어잖아. 그래서 이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염색체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어. 성염색체는 X염색체, Y염색체잖아. X하고 Y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X와 Y를 제외한 다른 알파벳 기호를 가지고 상염색체는 다른 알파벳 기호로 분석을 시작하면 돼요. 귓볼이었으니까 2로 분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패턴 분석을 먼저 해야 돼. 부착형이 있고 부착형이 있는데, 자, 분리형들 사이에서 부착형이 나온 이 패턴을 먼저 썼습니다. 분리형들 사이에서 부착형 자손이 나온 거. 여기도 있죠. 1, 2, 5 패턴 또는 6, 7, 9 패턴이 모두 같은 패턴이야. 다시 말해서 부착형이 숨어 있었다는 거 보여요? 부착형이 숨어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숨어 있던 게 드러나는 거니까 저 빨간색으로 표현된 모든 것들은 그래서 2이야. 소문자 2입니다. 오케이? 이 패턴 하나로 소문자 2여야 하는구나라는 걸 먼저 알아내게 된 거야. 당연히 그러면 6, 7번도 2를, 1, 2번도 소문자 2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형이니까 대문자 2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쵸? 4번 같은 경우는 봐봐.
얘를 2로 만들려면 얘가 2를 줬고 얘도 2를 줬는데 대문자 2가 있어야 되죠? 얘가 그래서 대문자 2일 수도 있고요. 대문자 2, 소문자 2일 수도 있어요. 대문자만 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문자 2일 수도 있고요. 대문자 2, 소문자 1일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 바로 4번이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10번은 어때? 10번은 정상이죠? 대문자 2 정상일 수도 있고요. 대문자 2, 소문자 2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얘도 몰라요. 대문자 2일 수도 있고요. 대문자 2, 소문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몰라요.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사람 2명, 완벽히 알 수 있는 사람 둘, 넷, 여섯, 8명이네요. 확인해볼까요? 4번 뭐야? 10번은 알 수 없다. 4번 알 수 있는? 알 수 있군요. 미안. 4번 알 수 있네요. 4번에 알 수 있냐면 얘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소문자 2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겠네요. 쏘리. 4번. 그래서 대문자 2가 아니라 대문자 2, 소문자 2여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얘가 얘를 주고 얘가 얘를 줘서 이 8번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4번은 알 수 있네요. 10번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번만 5번에서 10번만 알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다 똑같죠? 이렇게 유전자를 다 쓸 수 있으면, 유전자형을 다 쓸 수 있으면 돼요. 문제로 많이 물어보겠죠. 이걸 딱 분석해 놓은 다음에, 자, 유전자를 한 다음에 알 수 없는 게 몇 명이냐? 10번이요. 알 수 없어요. 두 번째, 이 중에서 동형접합을 찾아라. 동형접합 1명, 2명, 3명, 4명이 동형접합이네요.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 중에서는 나머지 이형접합이네요. 자, 그리고 부착형 분리형 중에서 이 부착형인 사람들 분리형, 파란색, 분리형인 사람들, 이 분리형인 사람들은 모두 이형접합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나요? 자, 분리형인 사람들은 모두 이형접합이네 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10번을 제외한다면 이형접합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가계도 분석만 제대로 해놓으면 다양한 걸 물어보더라도 알 수가 있겠네요. 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6번과 7번이 세 번째 자식을 낳는다면 세 번째 자식이 부착형일 확률을 구해라. 세 번째 자식이 부착형이 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뭐 해보면 되겠어? 교배하면 되겠죠? 6번이 가질 수 있는, 6번이 내놓을 수 있는 생식세포는 대문자 2, 소문자 2일 거고요. 7번이 내놓을 수 있는 것도 대문자 2, 소문자 2죠? 이 조합이, 자식의 조합이, 이런 조합이 나올 거예요. 그죠? 물어보는 게 부착형이니까, 부착형이 분홍색이죠? 다시 말해서 열성끼리 만나 있는 게 부착형이니까 부착형은 1명 나오죠? 그래서 확률이 얼마냐? 4분의 1입니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식을 낳을 때 세 번째 자식이 부착형일 확률을 구해라. 첫 번째 자식과 두 번째 자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 따로따로니까 세 번째 자식도 나름 이렇게 요 확률에 의해서 부착형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런 것까지 구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넘기면 이제 ABO식 혈액형이 나오는데, 봐봐요. 우리가, 방금 봤던 게, 대문자 2하고 소문자 2가 만나면은 얘는 분리형이 돼. 이 분리형이라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1번과 2번 두 개의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하죠. 두 개의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합니다. 대문자 2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의 대립 유전자가 누구야? 소문자 2지. 그러는 거야. 소문자 2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의 대립 유전자가 누구야? 대문자 2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서로가 대립 유전자의 관계야. 자, 그다음 또 다른 분리형입니다. 또 다른 분리형한테 너도 분리형으로 되어 있네. 표현형이 분리형이야. 왼쪽에 2한테 야, 너의 대립 유전자가 누구야? 대문자 2야. 꼭 대립 유전자가 다른 녀석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하고 상의하는 관계, 자기하고 이렇게 의논하는 관계인 녀석을 다 대립 유전자라고 불러주는 거야. 2번한테 너의 대립 유전자가 누구야? 이게 1번이라고 말하는 거야. 둘 다 대립 유전자는 하나씩밖에 없죠. 근데 있는 ABO식은 좀 달라.
A형, B형. 자, A형이다. A형이 뭐냐면 유전자가 뭐가 있냐면 유전자 안에 IA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이 적혈구의 표면에 A라고 하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적혈구 표면에 A라는 물질을 만들어낸 유전자를 IA라고 불러. IA. 적혈구 표면에 B라는 유전자를 만드는 녀석을 IB라고 불러주고요. 또 아예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 놈을 소문자 I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세 녀석들이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혈액형이 결정됩니다. 자, 아빠는 선생님을 예를 들게요. 선생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B형이죠. 선생님도 역시 B형입니다. 좋지 않은 예네요. 자, 선생님이 아빠야. 엄마가 있겠죠? 자식들이 있습니다. 총 4명의 자식이 있대요. 하나 AB형, AB형이에요. 아빠는 B형이고요. 엄마는 AB형이에요. 자, 이렇게 혈액형을 결정할 때 AB 하면 AB형이잖아. 쌤이 BB라면 B형이잖아. B형 결정할 때 이 두 개가 쌍을 이루어서 혈액형을 결정하는데 이런 경우 쌤은 유전자를 뭘 갖고 있는 거냐면 IB와 IB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건 엄마한테 하나 받은 거, 아빠한테 하나 받은 거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혈액형을 결정하는 게 IA랑 IB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얘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한 명이 더 나와서 이거 상관없이 자식이 나왔는데 자식의 유전자가 혈액형이 O형이야. O형이 뭐냐면 요 아무것도 못 만드는 녀석과 아무것도 못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부모는 뭘 갖고 있어야겠어요? 부모는 당연히 소문자 I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얘는 A형이야. 아빠는 A형이고, 그 다음에 엄마는 B형이라면 IAI라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 녀석은 소문자 I하고 짝을 이룰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B하고도 짝을 이룰 수 있죠. 그래서 짝을 이룰 수 있는 게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대립유전자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있다는 거야. 이 녀석의 대립유전자가 될 수 있는 게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립유전자가 전체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를 결정하는 거니까 대립유전자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런 유전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런 유전을 복대립유전이라고 복대립유전이다. 다시 말해서 대립유전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복대립유전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복대립유전을 하고 있다. 그죠? 어디 갔냐? 여기 있나? 어디 있습니다. 복대립유전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을 겁니다. 복대립유전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대립유전자가 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ABO식 혈액형의 대표적인 복대립유전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립유전자들도 우열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얘만 열성이야. 소문자 I만 열성이고요. 대문자를 이루고 있는 IA와 IB는 모두 우성입니다. 모두 우성이라는 건 얘가 얘랑 만나면 A형, 얘가 얘랑 만나면 B형, 얘네끼리 만나면 O형, 얘와 얘가 만나면요. A와 B가 둘 다 드러나니까 이럴 때 AB형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럴 때 뭐라고 표현한다? 공동우성. 얘네 둘이 공동으로 우성이야. 공동우성이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동우성이야. 여기 나와있죠? 공동우성이야 라는 표현이 나와있어. 공동우성이야. 그래서 꼭 우열관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네요. 그래서 우열의 법칙에서 이것도 어긋난다 볼 수 있겠죠. 공동우성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우열의 법칙을 어긋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혈액형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일단 혈액형의 표현형은 총 4가지. A형, B형, 그 다음에 A, B형, O형 4가지 표현형이 있죠. 4가지 표현형이 있는데 A형을 표현할 때는 A끼리 만나도 A형일 거고요. A가 소문자 I랑 만나도 A형이죠. 우성이니까 제가. 그래서 2가지 유전자형이 있는 겁니다. 자, 유전자형. A형으로 표현된 녀석은 유전자형이 몇 개다? 2가지 유전자형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B형도 마찬가지. B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IB 조합일 수 있고 IB 조합일 수도 있겠죠. 유전자형은 총 2가지입니다. 네, AB형은 하나밖에 없죠. IP가 만나야지만 AB형이고요. O형도 소문자 I끼리 만나야지만 O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형은 총 몇 개다? 표현형은 총 4가지 표현형이 있고요. 유전자형은 몇 개다? 2, 4, 6가지 유전자형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얘하고 동형. 얘도 동형. 이거 동형이죠. 동형 3개, 이형 3개가 있네요. 동형 접합 3가지, 이형 접합 3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겠네요. A병은 무조건 이형 접합이죠. A병은 무조건 이형 접합이고 O형은 무조건 동형 접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실제로 분석을 해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게 일반적인 혈액형이고 저걸 분석해 놓은 게 오른쪽 밑에 있는 건데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추리해가는 과정을 좀 봅시다. 먼저 O형이 중요합니다. O형이란 소문자 I끼리 되어 있는 거니까 이는 무조건 I를 쓰면 돼. 소문자 I 쓰면 돼. 그럼 부모가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근데 부모 7번은 B형이래. 당연히 IBI일 거고요. 아빠는 A형이래. 그럼 어떻게 돼? IAI가 되겠네요. IAI가 될 겁니다. 여기도 O형 있네요. II고요. 여기도 O형 II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B형이 나왔으니까 자, 9번의 I가 얘한테 I를 무조건 하나 줘야 되죠? 그래서 11번은 I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형이니까 IBI라고 정해지겠네요. A병은 정해져. IA와 IB를 갖고 있는 게 A병이니까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A형과 B형이 만나서 A병을 만들었으니까 얘는 하나씩 무조건 갖고 있죠. IA와 IB를 무조건 갖고 있는 건데 여기 소문자 I가 있는 거 보이죠? 소문자 I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소문자 I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네요. 근데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누가 소문자 I를 가지는지 알 수 있나? 그건 알 수 없죠. 소문자 I를 누가 가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A하고 요 3번과 4번은 정확하게 누가 소문자 I를 가지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참 맞네요. 3번하고 4번은 알 수가 없다. 3번 알 수 있다고? 왜 알 수 있지? 3번이 왜 I가 있죠? A형, B형, IB, IA. 그러네요. 7번을 보면은 IB하고 I가 만났죠. 근데 IB는 누가 줘야 돼? 얘가 줘야죠. 그러니까 I를 누가 줘야 돼? 무조건 얘가 줘야 돼. 그래서 3번이 소문자 I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네요. 그래서 3번은 알 수 있고 4번만 알 수 없네요. 4번이 IBI인지 이걸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됐고요. 그럼 1번도 보자. 1번은 A형이니까 IA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IAI 됐고요. A형도 IA를 갖고 있네요. 근데 O형인 엄마가 있으니까 O형인 엄마가 얘한테 소문자 I 하나 줬겠죠. 무조건 줄 수밖에 없으니까 5번도 IAI라는 게 정해질 거고요. 자, 여기 있는 1번만 또 IAI인지 알 수가 없네요. 얘도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는 사람 딱 2명이고 나머지는 다 알 수가 있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문제 이렇게 나오네요. 6번과 7번 사이에서, 문제야. 6번과 7번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자손이 B형일 확률을 구해라. 자손이 B형일 확률을 구해라. 자, 6번과 7번이 결혼해서 자손이 B형이 될 확률을 구해라. 얘는 어떻게 돼요? 다 보면 IA만 보면 IA가 IB랑 결합하는 경우, IA가 I랑 결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소문자 I가 IB랑 결합하는 경우와 소문자 I와 결합, 요 네 가지 경우 나오죠. 네 가지 경우니까 이 중에서 B형은 누구? 얘만 B형이죠. 그러니까 4분의 1의 확률을 보이게 되겠네요. 6번과 7번이 많아서 자식이 B형이 될 확률이 얼마다? 4분의 1입니다. 라고 써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개념하기 문제로 풀어볼게요. 해봅시다. 연습이 많이 필요하네요.